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옥죄어 올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온몸을 감싸는 소름 끼치는 공포.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좀비 바이러스로 파괴된 지 오래. 나는 친구 툴리미와 함께 폐허가 된 도시를 떠돌며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순찰을 돌며 식량을 구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좀비들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거대한 좀비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웠고 가까스로 그들을 따돌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겨우 진정한 나는 툴리미에게 말했습니다. 툴리미, 정말 무섭더라. 좀비들이 우리를 추격했는데 간신히 빠져나왔어. 한 마리가 나를 물려고 했어. 정말 간담이 서늘했다니까. 툴리미는 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넌 벌써 감염된 거야.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12시간 안에 변한다. 그런데 지금 넌 멀쩡하게 나랑 말하고 있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툴리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친구를 보는 따뜻함이 아닌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죽여야만 하는 대상에게 향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 자신이 감염됐다는 걸 모르지. 하지만 난 알아. 넌 이미 변해가고 있는 중이야. 툴리미는 천천히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해. 넌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완전히 변하기 전에 내가 끝내줘야 해. 그제야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느낀 그 거친 숨소리,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좀비가 되어가고 있었고 툴리미는 내가 완전히 변하기 전에 나를 끝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등골에도 차가운 소름이 돋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정확히 7명. 20살의 주인공을 포함해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총합 나이는 290살이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단순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인 사람들의 나이를 합산했을 때 정확히 100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100살을 채우지 못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모든 참가자가 죽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100살을 맞춰야 했기에 모두가 필사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70대 1명에 50대 1명이면 120살. 너무 많아. 30대 2명과 40대 1명이면 100. 100이 되네. 한 명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30대 2명 총 60살, 40대 1명 40살, 합계 100살.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20살 주인공을 빼고는 모두 나이가 30대 이상이야. 우리가 누구를 죽이든 20살을 제외한 사람들의 조합으로는 절대 100살을 정확히 만들 수가 없어. 모두가 계산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30, 30, 40, 40, 50, 70. 어떤 조합을 시도해도 정확히 100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의 조합만 가능했습니다. 20, 30, 50, 100. 오직 이것만 가능해. 모든 시선이 20살인 주인공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30, 70, 100도 가능하잖아. 하지만 그 순간 40대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50대와 70대를 동시에 죽일 수 없어. 한 번에 한 명씩만 죽일 수 있거든. 50대를 죽이면 70대가 남고 70대를 죽이면 50대가 남아.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도 100을 만들 수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죽이든 마지막에는 20살 주인공을 반드시 죽여야만 100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주인공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 넌 죽어야 해. 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재물이야. 게임 설계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거야.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100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죽여 100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희생되어야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진정한 공포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게임. 나를 죽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 여러분이라면 그 게임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시간 여행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연구소장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실험체가 되어 정확히 24시간 뒤의 미래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24시간 뒤에 돌아오면 성공. 24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로 간주하고 그의 죽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24시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계에서 갑자기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린터에서 메모 한 장이 출력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둘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에는 소장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필체로 추가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6시간 뒤. 하지만 나한테는 24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명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소장은 24시간 뒤의 미래로 간 게 아니라 24시간 전의 과거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과거에서 24시간을 기다리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지. 그럼 6시간이 지났다는 건? 소장은 과거에서 6시간을 셌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려고 했어.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소장은 24시간을 채우기 전에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갔던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장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 갇혀 있는 거야.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루프 속에서 6시간을 세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6시간을 세고 이 무한 반복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거지. 또 다른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소장은 24시간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말인가요? 영원히 현재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6시간도 소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미래야. 소장은 6시간을 경험한 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 반복할 거야. 그 메모에 적힌 섬뜩한 글귀 24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소장의 절규였습니다. 영원히 현재로 돌아올 수 없다는, 끝없는 시간 루프에 갇혔다는 절박한 신호였던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던 한 여학생은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호련히 나타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토록 슬프게 하는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학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꼭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싶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학생의 성적은 기적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렸고 모의고사는 항상 만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원하던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회사에 번번이 떨어지며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잊고 지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다른 소원이 있는가? 내가 너의 성공을 도와주겠다. 여학생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눈을 감고 소리쳤습니다. 네, 저는 꼭 이 회사에 합격하고 싶어요. 남자는 다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역시나 그녀는 바라던 회사에 합격하여 승승장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회사의 중역 자리에 올랐고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득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지고 주위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제는 내가 너로부터 대가를 받을 차례다. 여학생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을 켜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저에게 나타나 제 소원을 들어준 거죠?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운명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와 함께 해왔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다. 대신 그 대가로 너는 내게 너의 영혼을 담보로 잡혔던 거야. 여학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의 모든 성공은 내 소나귀에 있었고 너의 모든 행운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제 나에게 갚을 차례다.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돌려줄 때다. 너의 삶, 너의 영혼, 모든 것을. 어둠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여학생은 자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만 빨려나가는 것처럼. 이제 너는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의 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영혼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래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모든 성공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악마와 한 거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어떤 공포를 느끼셨나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을 감싸는 섬뜩함. 이것이 바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곁을 맴돌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공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